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의 전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. 하원기 부대변인 이걸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게 오늘 보도에서 보니까 이거 한 100억에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자기도 차익을 한 75억 정도 얻는다고 하던데 그렇죠. 납득이 되세요? 이 변명이? 돈이 없어가지고 빚 내기 싫어가지고 빚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혹은 뭐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국회의원 시절에 재산 등록 공개할 때 70억 등록돼 있던 사람이 이 얘기하는 게 납득이 저는 잘 안 되고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랑도 상의할 수 있었잖아요. 근데 예. 안 한 것 같거든요.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냥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본인도 돈 챙기고 뭐 그렇게 하려고밖에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거세다고 생각합니다. 그 우선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.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에 가서 좀 호소도 본인이 민주당 의원이었었잖아요. 네. 그러면 단순히 뭐 일개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.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역사적으로 이 사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인 유산으로 남겨야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그걸 민주당과 상의하고 백방으로 알아봤어야죠.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왜 나한테 직접 연락을 줘서 박지원 의원이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했느냐.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민주당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아니 지명직 최고위원이 당대표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겨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가장 높은 호칭은 선상님 아니었습니까? 예.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를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 민주당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자산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적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 국회의원들 저는 민주당 170명입니다. 1억씩만 내면 다 해결 안 되나요? 1억씩만 내면 170억 원인데 저는 이 건물 충분히 해결하고도 추가적으로 기금을 또 유지하면서 이 역사관으로 만들 수 있는 연봉이 4년 임기 동안 4억 8천이에요. 민주당 170명 의원들이 1억씩 못 내놓나요?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. 근데 저는 이 김홍걸 씨 그 해명 중에 뭐 반포 아파트는 대출 빚이 있고 이제 거기 살고 있다면 다른 곳에 뭐 옮겨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 쳐도 안해명이 건물이 10년을 노력해도 아직 안 팔려서 그렇다. 근데 이 건물은 가격을 좀 다운시키면 팔리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자구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부모님이 사시던 좀 이런 역사적인 장소로 생각되는 그 사저를 지킬 생각이었다 그러면 다른 자산을 다 매각해서라도 그건 뭐 충분히 저는 버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정도의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으면 아마 이번에 뭐 이제 박지원 뭐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 재산 내놓겠다 그랬지만은 뭐 그런 성금이 답지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그런 정도까지 노력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다분히 이건 역사적인 의미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재산 가치로서만 좀 봤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또 이 김홍걸 전 의원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의 그 원로들 과거 뭐 동교동계 그 원로들 사이에서 좀 약간 그 평이 좀 그렇게 좀 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신뢰를 좀 잃었던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. 근데 원초적으로 따지면 김홍걸 전 의원의 책임이 전 뭐 누구보다도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맥락 하나를 설명드리면 저도 어제 김홍걸 전 의원이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저가 무슨 본인이 억지로 하는 애물단지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. 뉘앙스가 빚만 지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. 근데 2020년에 김홍업 씨랑 유산 가지고 충돌이 있었어요.
그게 그렇죠. 이 사저 관련이었어요. 소송. 본인이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유산 가지고 분쟁 났는데 김홍범 씨가 나중에 포기했거든요. 아니 애물단지 같으면 그때 그냥 안 가지면 됐었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이 사익을 위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비판만 받을 것 같습니다. 저는. 보통 이제 그 부동산 거래 관행이 그 시세보다 조금만 낮춰서 급매로 내놓으면 보통 사갑니다. 예. 예, 그게 그 팔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예, 그거는 납득이 안 되고 제가 대한변협이 인정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거래계 내부의 관행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김대중 재단에 매각하려고도 했더라고요. 그런데 그 협의 내용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그 김홍걸 이분이 그냥 더 비싸게 팔겠다는 생각으로 그 민간인한테 매각을 한 것처럼 보여요. 김대중 재단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사저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뭐 민간 기념관을 만든다 민간인이 제가 볼 때는 뭐 이 상황을 그냥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구실을 대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사저가 엄밀히 뭐 자기가 그 사유재산이니까 정치권에서 대안도 내놓지 않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재산권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저를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왜 신청하고 뭘 어떻게 그 공적 자금을 투입하라고 요청한 거 왜 한 겁니까? 그리고 김홍걸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뭐 잘나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단 거 아니잖아요. 아버지 지분으로 단 거잖아요. 아버지 지분으로 달고 거기서 월급 받아가고 했으면 적어도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사저와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아버님의 유산이며 공적인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죠. 그러니까 뭐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팔았다고 하는데 상속세 낼 돈보다 훨씬 많은 가격에 그 사저를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 많은 일들이 다 이유가 없어요. 그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냥 돈 더 받고 팔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그런 이 문제가 일어난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행보부터 해명까지 이걸 접하는 국민들은 삼국지 연의 속에 있는 고사성어를 떠올릴 것 같아요. 유비와 유선의 관계를 두고 뭐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전 떠오른다라고 네. 말씀드립니다. 지금 저 댓글도 보면 김홍걸 전 의원에 대한 비판 댓글이 뭐 대부분입니다. 아버지 DJ가 지하에서 통곡할 것 같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. 심지어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돈에 눈 멀어 부모를 팔아 한몫 챙기려는 게 기득권의 민낯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팔았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야 하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고요. 민주당 의원들 적통 얘기하면서 양심은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의견. 김대중 기념관은 많다 그만해도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김홍걸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변명하지 말고 차라리 외국으로 이민 가라 이런 주장까지 올려주셨습니다. 자 우리 배 수장님 네. 참 이런 게 참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게 결국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? 저는 뭐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요. 김홍걸 전 의원이 저는 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석고대제를 속죄를 하기를 빌고 아까 호부견자 유비와 유선이 얘기했는데 호부견자가 호랑이 호자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아들은 개라는 이야기거든요. 저는 그런 평가를 안 받는 김홍걸 전 의원이 되면 좋겠네요. 아버지를 위해서라도요. 그리고 DJ계가 좀 뭐랄까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물론 이제 김홍걸 이분이 이렇게 지금 좀 굉장히 이상하게 일처리를 하지만 그게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무리 김홍걸 이분이 그렇게 하더라도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. 이게 그냥 친노 친문과는 전혀 다른 DJ 쪽의 어떤 그 위상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씁쓸합니다. DJ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마무리가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네요. 민주당의 위상이 있는 개파는 친명밖에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뭐 네 분 패널들이 대부분 뭐 김홍걸이 잘못했다 많이 꾸짖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은 이제
민주당의 오랜 자산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정신과 가치도 이제 이어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저 권리당원도 많이 들었고 당비도 뭐 수백억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? 매년? 네. 왜 당 차원에서도 좀 뭔가 좀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네.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파른 땅을 집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 될 그 수밖에 가격에 없잖아요. 안 되팔겠죠? 그렇죠. 아 이걸 그 가격에 판다 그래도 결국 그 수익의 최종 수혜자는 김홍걸 전 의원이 돼버리잖아요. 아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 김홍걸 전 아. 의원에게 돈을 그만큼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거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이번에 매입을 하신 분이 정말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그야말로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으나 또 그렇게 또 꼭 해라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그 묘한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것 같고 저는 이게 참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참 진보의 기득권화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게 민주당의 전통이 좀 깨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.